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용수입니다. 오늘은 1. 변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구조를 포함한 환경과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변이의 발생과 자연선택의 과정을 통한 생물의 진화로 지금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는 수많은 화학 반응을 통해 동반해 왔다. 산화, 환원 반응, 중화 반응 등의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 1. 진화와 생물 다양성. 2. 화학 변화. 이전에 배웠어요. 생물 다양성, 변이, 산성, 발열 반응, 진화, 흡열 반응, 생태계 평형, 물리 변화, 염기성, 화석, 화학 변화, 자연 선택, 화학 반응식, 대륙 이동설. 알고 있는 개념과 모르는 개념을 구분해 보고 모르는 개념은 검색하여 확인해 보자. 자, 여기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있습니다. 1. 진화와 생물 다양성. 끊임없이 변화해온 지구의 생물들. 오늘은 자연사박물관에 가는 날. 오래전 지구에 살던 생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돌돌 말린 조개같이 생긴 암모나이트. 딱딱한 몸에 분절이 많은 삼엽충. 거대한 턱뼈에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속 생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과는 많이 다르다. 핵심 질문. 우리 주변의 생물들이 오래전 지구에 살던 생물들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을 생각 조각을 미리 살펴보고 학습 계획을 세워보자. 1.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생물의 변천 과정을 알아본다. 2.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여러 번의 대멸종이 생물 다양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3. 자연 선택과 진화. 생물 집단의 특성이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한 원리를 알아본다. 4. 생물 다양성과 보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스스로 정리하기. 28쪽에서 핵심 질문에 답해보자. 1.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지질시대에 따른 지구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각 시대별로 고생물의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조각. 과거의 지구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을까? 지금은 왜 공룡이 살지 않는 걸까?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화석.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생물은 종류에 따라 서식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화석을 조사하면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 탐구에서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시대의 환경을 유추해보자. 탐구,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시대의 환경 알아보기, 자료 수집, 결론 도출, 개방성. 목표,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시대 생물의 생활 환경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인식,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시대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준비물 스마트기기, 자료. 그림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고사리, 산호, 사슴의 모습과 각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고사리와 고사리 화석, 산호와 산호 화석, 사슴과 사슴 발자국 화석. 음, 자, 분석 및 정리. 1. 고사리 산호 사슴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서식하는지 조사해보자. 2. 고사리 산호 사슴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은 생물이 살았던 당시 어떤 환경이었을지 추론해보자. 화석, 고사리 산호 사슴,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 지질시대의 생물은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누리집을 방문하여 가상공간에서 박물관의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다. 산호는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서식한다. 따라서 어떤 지층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되면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환경이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층에 포함된 화석을 연구하면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고 과거 생물의 종류와 진화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지질 시대는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층에 포함된 화석의 변화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지질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그림 1-1 지질 시대의 구분. 몇 억 년 전인데 45.67억 년 전
그리고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가 88.2%입니다. 5.39억 년 전에는 고생대로서 6.3%, 2.52억 년까지를 고생대라고 해서 삼엽충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중생대는 전체 기간의 4.1%인지 2.52억 년에서 0.66억 년 전 암모나이트가 발견되고, 신생대는 1.4%인데 메모드가 발견됩니다. 출처는 국제 충서학위원회 2023에서 발표해 왔습니다. 확인 1.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 음, 자, 여기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 지구는 크고 작은 지각 변동과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었다. 각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1-2에서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읽어보는데 우선 크게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선캄브리아 시대를 보면 선캄브리아 시대의 초기에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생명체가 주로 바다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대의 생물은 개체수가 적었고 단단한 껍질이나 뼈가 없었으며 오랜 세월에 걸친 지각 변동으로 화석이 드물게 남아있다. 자외선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였고 그 후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의 출현으로 바다와 대기 중 산소가 방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바다와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면서 선캄브리아 시대 후기에 다양한 다세포 동물이 등장하였다. 여기 자료실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와 있는데 남세균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었죠. 그래서 남세균은 최초의 과합성 생물로 남세균으로 이루어진 미생물막에 의해 퇴적물 알갱이들이 붙잡혀 만들어진 퇴적 구조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약 35억 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 지구상에 생명체가 남긴 화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여준다. 여기 남세균이 출현하였네요. 선캄브리아 시대 때. 그 다음에 다세포 동물도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억 3,900만 년 전이 바로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삼엽충, 완종류와 같은 다양한 무척추 동물과 어류가 번성하였다.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또 오존층이 형성되어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중기에는 생물이 육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말기의 육지에서는 양서류와 대형 곤충류가 번성하였으며 생물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생대 말에 한 개화가 형성되면서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삼엽충 등이 멸종하였고 생물종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Q.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한 지질시대는 언제인가? 삼엽충, 어류가 번성하고 그다음에 생물의 육상 진출이 일어났으며 양서류가 이때 생기고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였으며 대형 곤충류가 등장을 하였다. 그다음에 중생대입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중생대 초 판게아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화했다. 고생대 말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고 육지에서는 파충류와 공룡, 소나무와 은행나무 등의 거시 식물이 번성하였다. 중생대 말에는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공룡과 암모나이트를 비롯한 많은 수의 생물이 멸종하였다. 자, 여기 암모나이트가 있고 여기 대형 파충류와 거시 식물이 번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약 6,600만 년 전으로서 대륙의 이동과 분리가
지속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신생대에는 대체로 따뜻했으나 말기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바다에서는 대형 유공충인 화폐석이 번성하였고 육지에서는 매머드, 말과 같은 포유류, 참나무와 단풍나무 등의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신생대 후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포유류가 번성을 하였고 식물이 번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소단원 확인하기 1.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각각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자. 2. 탕부력 키우기. 고생대 초기에는 생물이 주로 바다에서 생활했던 까닭을 환경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이 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28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휴식이해. 지질시대 생물과 환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기능. 지질시대의 화석으로 환경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가? 가치태도. 지질시대의 생물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자연에 대한 흥미를 가졌는가? 자, 이것으로 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제가 읽는 것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